안녕하세요, 윤두빛 가족 여러분. 식물은 감춤이 없습니다. 사람은 감추려고 할 때가 많죠. 지우지 못한 나의 집부터 나이가 들면서 생긴 잔주름까지 보여주기 싫은 부분들 투성입니다. 하지만 식물은 시든 꽃, 말라 죽은 잎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끔 식물을 볼 때 식물이 저에게 문득 묻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당신 안에 진짜 당신이 있냐고 말이죠. 조금씩 숨기지 않고 나아가면 나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큼은 솔직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친구는 아름다운 접시꽃입니다. 접시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도종환 시인이 아내를 간호하며 써내려간 시 접시꽃 당신으로 더욱더 유명해진 식물입니다. 접시꽃은 화단이나 담장 등 여러 공간에서도 다 잘 자랍니다. 높은 비료를 요구하진 않죠. 하지만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싶다면 비료를 적절하게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접시꽃은 충분한 햇빛을 좋아하지만 반그늘 환경에서도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햇빛은 모든 식물에게 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줍니다. 접시꽃은 촉촉한 토양을 선호합니다. 오랫동안 물이 부족하면 잎이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 캐치해서 물을 주시면 되겠죠. 접시꽃은 높은 습도를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습한 환경부터 건조한 환경까지 두루두루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접시꽃의 꽃이 모두 시드는 겨울이 올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다음에 예쁜 꽃을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개화 기간이 끝나면 지상부 15cm 정도를 남겨두고 잘라내주시면 다음 해에 더 많은 꽃을 풍성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가 고향인 슈퍼벨이 새롭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농원에는 10cm 포트 소품과 15cm 중품이 들어와 있네요. 슈퍼벨은요, 작고 귀여운 꽃이지만 색깔과 품종이 다양해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슈퍼벨은 3월부터 10월까지 환경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집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일반적으로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든 꽃은 떼어내 주시면 새로운 꽃대가 올라오는데 영양소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슈퍼벨은요, 사피니아의 개량종이기 때문에 페추니아보다는 꽃이 작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름의 절정을 이루는 대표적인 여름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쉽죠. 밀레니엄 과지과의 다년생 식물입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추위에도 잘 견디고 병충해에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화단과 베란다에서 키우셔도 무리 없이 잘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합식해서 행잉 화분으로 만들어 놓아도 예쁘게 관찰 가능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피니아의 개량종이라 꽃의 크기는 작지만 꽃의 숫자는 훨씬 많다는 느낌을 줍니다. 지금처럼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시기에는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중요하지만 과습이 오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통풍 역시 중요합니다. 햇빛이 있는 자리에서 해를 많이 볼수록 예쁜 꽃을 쨍쨍하게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키우시다가 꽃과 잎에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지점에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특히 장마철에 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다른 계절에는 크게 문제 없이 기르기 쉽죠. 다음 식물은 아게라덤입니다. 아게라덤의 원산지는 멕시코죠. 아게라덤은 국화과의 식물로서 키는 20cm에서 6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예쁜 꽃과 더불어 예쁜 꽃말을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하이베리쿰이 그러합니다. 슬픔은 오래가지 않아요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론 이 꽃말을 생각하게 되면 힘을 주는 식물이 되겠죠. 하이베리쿰의 꽃은 일반 꽃보다 오래갑니다. 빨간 부분은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볼 식물들은 아스타입니다. 아스타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여름과 가을에 두 차례 개화를 하게 됩니다. 색상은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농원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스타는 봄에 씨앗으로 키울 수 있지만 자라는 속도가 느려서 모종으로 구입해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스타는 심을 때에는요, 배수가 잘 되는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을
선택해서 키워주시면 좋죠. 이 식물들은 뿌리가 넓게 확장을 하면서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띄우고 심어주시면 잘 자라납니다. 2, 3년에 한 번씩 포기 나누기를 해주시면서 세력을 확장시켜도 됩니다. 초가을부터도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름부터 가을 내내 예쁜 꽃을 끊임없이 감상 가능합니다. 서리가 오면 지상부가 죽게 되고 이듬해 다시 새싹이 나오게 되겠죠. 아스타는 추위에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월동 온도가 영하 30도 이하입니다. 실제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새순이 금방 건강하게 피어납니다. 세 가지 색상이 아스타가 합식되어 있는 삼색 아스타도 있기 때문에 색상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얀색과 분홍색과 보라 색상이 합식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칠변화수국입니다. 비단에 술을 놓은 것처럼 한 땀 한 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름이 독특하죠. 토양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빛을 띄워준다 하여 칠변화수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7번 꽃의 색상이 변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색감이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꽃말은 소녀의 꿈이라고 합니다. 다음 식물은 리아트리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꽃은 주로 밑에서 위로 점점 피기 시작을 하는데 비해서 리아트리스는 위에서 아래로 꽃이 피기 시작하는 독특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숫잔대입니다. 숫잔대는 정원이나 정원에 습기 있는 초지에 심어서 예쁘게 연출이 가능한 인테리어 식물이죠.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계속해서 맵시 있는 꽃대가 쭉쭉 올라옵니다. 특히 붉은색의 꽃대가 예쁜 느낌을 더욱 가해줍니다. 숫잔대는 초롱꽃가에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부 남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분포하면서 자라납니다. 이 숫잔대라는 이름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잔대라는 식물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보라색 잔대꽃을 닮았다 하여서 잔대가 붙고요. 또 이 식물이 습기가 있는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습잔대라고 부르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되면서 숫잔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덥고 습한 여름을 잘 견디고 강건하게 자라납니다. 차츰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8월 말부터 또 꽃이 예쁘게 피어나죠. 사실 페랭이 종류는 지구상에서 30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꽃도 오래 가고 관상적인 가치가 좋아서 원예종으로 계속해서 개량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하이브리드 종까지 합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비 페랭이는 진한 붉은색이 매력적인 식물이죠. 다음 함께 보실 식물은 황화코스모스입니다. 황화코스모스는 노란색과 주황색이 절묘하게 섞여 있어서 아름다운 색감을 가졌습니다. 원산지는 멕시코인 식물이고 높이는 4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양지부터 반양지까지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납니다. 황화코스모스는 일반 코스모스보다는 금계꽃과 조금 더 닮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코스모스의 잎은요, 줄기를 중심으로 가늘게 뻗어 나가는 데 비해 황화코스모스 잎은 조금 더 면적이 넓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바이올렛을 3가지 묶음 세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번호 순서대로 3가지가 이렇게 묶음이 되겠습니다. 바이올렛은 청순 가련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얀색, 파란색, 보라색 등 다양한 꽃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이올렛에 비해 지금 보여드리는 친구들은요, 조금 더 청초한 느낌을 주는 식물들입니다.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도 그 존재감을 잘 뽐내죠. 바이올렛은요, 물을 주 1회 정도 주시면 되는데요. 흙의 표면이 마르면 듬뿍 준다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올렛 햇빛 좋아합니다. 하지만 반양지나 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자라납니다. 4번 세트는 이렇게 3가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5번 세트는 연한 보라 색깔, 하얀 색깔, 또한 핑크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렛의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포근한 온도에서 무난하게 잘 자랍니다. 따뜻한 온도일수록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성장 속도는 느려지죠. 바이올렛은 추위에 강한 편이지만 5도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 추운 겨울철에는 베란다
베란다의 따뜻한 공간에서 예쁘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바이올렛 세트가 가장 마음에 드셨을까요? 바이올렛이 조금 아담하고 꽃송이가 작은 편에 속했다면 임파체스는 꽃이 화려한 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서양 봉선화라고 부르죠. 해오라기를 닮았다 하여 해오라기 사초 혹은 해오라비 사초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해오라비 난초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북미가 원산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원예종으로서 도입이 된 식물입니다. 모습이 아주 독특하고 예쁘죠. 해오라기는요, 황새목 외가리과에 속하는 여름 철새입니다. 몸 길이는 약 60cm 정도로 머리와 등은 검은색이고 날개와 가슴 꼬리가 하얀 털이라고 합니다. 해오라비 난초와 자태가 비슷하고 이 새와도 닮았다고 하여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길쭉길쭉한 잎이 하얗게 변해 꽃잎처럼 보이는 해오라비 사초는요, 벼목 사초가에 여러 해살이 뿌리면서 수생식물로도 길러질 수 있습니다. 꽃은 6월에서 10월에 개화를 하게 됩니다. 하얀 잎 사이에 작은 꽃이 묻혀 있습니다. 아름다운 털 수염풀이 예쁘게 흩날리고 있습니다. 단연초입니다. 또한 상록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미국의 남서부나 멕시코 북부, 아르헨티나 지역이 원산지인 친구입니다. 국내에서는요, 털 수염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포니테일이라고 주로 불리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털이풀이나 사초들은 정원을 서포트해주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하늘하늘 흔들리면서 화려한 꽃과 나무들을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게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식물입니다. 내한성은 영하 18도까지 내한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겨울에 시든 줄기는 봄에 제거를 해주면요, 월동에도 좋고 이듬해 예쁜 줄기가 올라오는데도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푸른빛의 색감을 뽐내는 은사초입니다. 5월 초쯤 보니까 꽃대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꽃대는 점점 노란색으로 변화해 갑니다. 해를 많이 받을수록 은색이 강해집니다. 다음은 국화 5종 세트입니다. 국화의 종류는 정말 많죠. 그 중에서도 요즘 인기가 많은 5가지 색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국화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밖에서 키우셔도 좋습니다.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 예쁜 꽃이 이렇게 피어나게 되겠죠. 겉흙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무늬가 시원시원 아름다운 무늬 털이풀입니다. 먼지처럼 하얗고 예쁜 털이풀 꽃이 피어 있네요. 털이풀은요, 한반도의 중부, 이북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는데요. 약재로도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수는 식용을 하고 꽃은 약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연두색, 초록색, 그리고 약간 노란 색깔 빛깔이 나는 줄기와 잎이 매력적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무늬가 눈에 확확 들어오네요. 지금부터는 예쁜 찔레 장미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페르시안 장미찔레입니다. 화창한 봄날과 너무 잘 어울리는 식물들이죠. 찔레는 개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새롭게 피어나는 장미가 있으면 지고 있는 찔레 장미도 있겠죠. 지고 있는 찔레 장미는 예쁘게 잘라주시면 다음에 또 그곳에서 장미가 피어나게 됩니다. 노란 꽃잎의 중앙에는 빨간색의 꽃이 피어있는 페르시안 찔레 장미, 매우 화려한 느낌을 주죠. 찔레는요, 기본적으로 노지 월동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찔레는요, 주황찔레입니다. 페르시아 찔레에 비해서 작고 겹꽃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화려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찔레는 공기 정화 식물이기도 합니다. 한두 가지 찔레를 모으다 보면 여러 가지 찔레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찔레는 기본적으로 습기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겉흙이 마르면요, 물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다만 물이 축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화단에 심든 화분에 심든 물에 배수에 신경을 써주시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야외에서 자랄 때에는요, 겨울 제외하고 흙 표면이 약간 건조할 때 물 주시면 됩니다. 조팝나무가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쨍한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팝나무는 우리나라 전국 해발 100m에서 1000m까지 이르는 산야 각지에 분포를 합니다. 꽃이 피어나는 이렇게 분홍의 꽃들이 줄기를 따라서 다닥다닥 붙어서 잔뜩 피어납니다. 알고 보니 우리 선조들도 조팝나무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조팝나무를 직접 식재해서 울타리를 만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농원의 조팝나무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 많이 받을수록 예쁘게 피어나죠. 다음은 분홍 백화등입니다. 저도 백화등의 향기에 이끌려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한 1년 정도 키우면요. 원래 데려왔던 크기의 약 2배 정도까지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자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식물입니다. 아름다운 향기와 더불어서 백화등에 끌렸던 이유는요. 차르르 떨어지는 수영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백화등 역시 이러한 덩굴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대를 설치해서 키워주셔도 좋습니다. 이 친구는 제주 산수국입니다. 신비스럽다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친구입니다. 저도 이 산수국을 처음 보고서 와 정말 예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록색과 연두 색깔의 잎과 줄기에 푸르른 꽃이 피어 있는데 매우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산수국은 산에서 자라는 수국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장명이 되었습니다. 범의 깃과 수국 속에 속하는 낙엽 화력 감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습기가 있는 공간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수국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여겨지는데 이 열매 모양이 그릇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매우 풍성한 느낌을 주는 제주 산수국입니다. 제주 산수국은요 하나씩 떨어져서 피는 꽃에 비해서 여러 꽃들이 한데 모여서 군락을 이루는 식물에 속합니다. 때문에 신비감과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거죠. 하얀 꽃이 참 귀엽게 다가옵니다. 샘조류 수국도 꽃이 짱짱하고 아름다운 수국이죠. 푸릇푸릇한 잎들 사이에 아름다운 수국꽃이 파랗게 피어납니다. 처음에는 순백색으로 개화한 후에 맑은 파란색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샘조류 수국입니다. 라임라이트 목수국입니다. 앞서 보신 칠변화 수국이 분홍색, 나머지 두 가지 색상이 파란색인데 비해서 라임라이트 목수국은요 처음에 연두색 꽃을 피어 나갔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크림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부겐베리아 꽃이 예쁘게 피어나 있네요. 부겐베리아는요 지금부터 10월 중순까지 꽃을 피웠다 졌다 합니다. 마당과 정원에 불을 밝힐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색감을 지닌 식물입니다. 부겐베리아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꽃말은 영원한 사랑과 열정이라고 합니다. 레위시아는 다양하고 화려한 꽃을 피워내죠. 다육식물에 속합니다. 또한 추위에도 강하여 생육 환경을 잘 조성을 해주면요. 봄에서부터 가을, 초, 겨울까지 모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소크까지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레위시아의 자생지에서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식물입니다. 다육성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혹시 파스텔톤의 꽃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신종 갓꽃을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갓꽃은요 비옥하고 배수가 좋은 흙에서 잘 자라납니다. 갓꽃은 햇빛이 충분한 공간에 심어야 꽃이 잘 피어나죠. 근데 약간은 그늘진 공간에서도 어느 정도 잘 성장을 합니다. 다음 식물은 버들마편초입니다. 버들마편초는 남미가 고향인 식물이고 높이는 60에서 150c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마편초는 노지활동이 가능한 다년생 식물입니다. 연평균 습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그냥 두어도 아주 잘 자라납니다. 다음은 천일홍입니다. 중남미가 원산지인 식물로 높이가 40c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줄기는 고추서며 가지가 잘 갈라지며 전체적으로 털이 조금씩 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과 하얀 색상이 농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천일홍은요 꽃을 절화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꽃을 오래 건조시켜 두어도 특유의 꽃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꽃차로도 활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초여름에 등산을 하다가 반갑게 맞아주는 주홍동작꽃을 보신 분이 반드시 있을 것 같네요. 동작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잘 자라나는 내한성 숙근초이기 때문입니다. 석축과 식물로서 꽃만 보면 페랭이를 약간 닮았지만 페랭이 꽃보다 훨씬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예쁜 색상이죠.
외성 토플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플은 국화과의 식물로 원산지는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등지라고 합니다. 내한성이 매우 강한 속군 야생화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토플은 정원의 생기를 담당해주곤 하죠. 대표적인 여름꽃을 꼽으라고 하면 후룩스를 빠뜨릴 수가 없죠. 그 중에서도 트위스터 후룩스가 예쁜 분홍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후룩스는 정말 여름에 강한 햇빛에도 더위에도 매우 강합니다. 관상 가치가 매우 높은 층꽃입니다. 층꽃은 건조하고 배수가 좋은 바위 틈이나 절벽 위에 주로 자생을 하는 야생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층꽃은 비료를 너무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소량의 비료를 물에 타서 주는 게 좋죠. 지금부터는 실내에서 키우기 너무 좋은 관엽식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식물 인테리어 하기에 아주 좋은 식물들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핑크빛 줄기가 아름다운 칼라데아 오나타입니다. 오나타 이외에도 다른 무늬가 있는 칼라데아 비타타도 있습니다. 연두색의 무늬가 특징입니다. 칼라데아 뷰티스타는 진한 녹색의 노란 물감을 칠한 느낌을 주죠. 칼라데아 자체가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셔도 아주 잘 자라납니다. 다음은 거북알로카시아입니다. 거북이의 등껍질을 닮았다 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리고요. 공기 정화 식물입니다. 외국에서는 아마조니카라고도 불리죠. 추위에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식물로 적합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관엽 식물들은요. 잎에 분무질을 해주어도 좋습니다. 줄기에 물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습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아요. 지리용은 아글레오네마의 한 종류로 빨간색 잎이 매력적인 식물로 유명합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역시 아글레오네마 중에 한 종류입니다. 키우기 쉽고 행운을 부르는 식물로 유명하죠. 오늘은 촛불처럼 핀 맨드라미는 마지막으로 영상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